네,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토론자들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두 분 모셨는데요.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죠. 임승호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홍서윤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지방 선거도 끝나고, 네, 국민의힘은 둘 다 이겼고, 네, 민주당은 둘 다 졌는데 일단 이긴 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당내 분위기는 그래도 괜찮은 거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최근에는 시끄러웠죠. 근데 뭐 예상되는 시끄러움이었고, 네. 앞으로 이런 시끄러움의 과정은 뭐 이준석 대표의 남은 임기 내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 자체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당연히 만족스러운 결과고 또 국민들께 자랑스러운 결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과제들을 수행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여정이 지난 1년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임기 내내 시끄러울 거다라는 건 어떤 왜냐하면 지금 남은 임기 네. 1년은 지금 소위 말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반 이준석파,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흔들기 굉장히 쉬운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1년 같은 경우에는 대선과 지선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물론 많이 흔들긴 했지만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어쨌든 상대가 있고 싸워야 되니까. 상대가 있고 네. 선거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네. 지금은 가장 가까운 선거가 이제 보궐선거 같은 거 빼면 2년 정도 남아 있고 총선이. 네. 그런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총선보다는 지금 앞에 다가온 어떤 당대표 선거를 눈에 두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아주 많이 흔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때문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내 분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민주당은 분위기가 요새 어떻습니까? 뭐 복잡합니다. 그냥 웃으시네요. 네. 복잡하다. 네. 그러면 별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많은 걸 담은 웃음.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잡한 상황은. 잘 풀릴 거고 잘 풀어야겠죠. 네. 네, 아무래도 잘 풀 것 복잡한 같다. 실타래를 또 잘 풀어야 또 네. 앞으로 순항할 수 있으니까. 너무 원론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승호 대변인도 말씀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 인서트가 하나 있다는데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저한테 자기 정치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의견의 색채는 더 강해질 것이다.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습니다. 소위 서진 전략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그런 그 서진 전략이 예고하겠습니다. 7월경부터 있을 겁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강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거 어제 있었던 취임 1주년 네. 기자회견 얘기네요. 네, 언론 보도가 많이 됐는데 지금 목소리로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약간 좀 높은 거죠.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네요. 화가 나 있죠. 아니 서진하겠다면서 화를 낼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기 정치에 대한 비판, 당내 분란에 대해서는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5시 브리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일단 자기 정치 가지고 이제 당내에서도 지금도 한창 이준석 대표 자기 정치 뭐 그동안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던데, 자기 정치의 정의가 뭔지는 일단 전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네. 정치인 중에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자신의 당선을 바라고 자신의 공천을 바라는 사람이지, 공천 필요 없고 당선 필요 없으면 정치인 왜 해요? 말도 안 되는 NGO 얘기고. 하면 됩니다. NGO. 네. 봉사하시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부류가 있는 거죠. 자기 정치를 하는데 자기 정치가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 사람이 있고, 네. 자기 정치가 공공이익을 해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그렇겠죠. 분들이 있죠. 네. 뭐 이거는 특정 정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네. 정당에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저런 자기 정치가 공공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자기 정치를 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홍서윤 대변인, 이준석 대표가 서진을 네. 하겠다고 하고 당장 다음 달입니다. 7월 달부터 네. 뭔가 보여주겠다 네. 하는데 민주당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그냥 긴장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은 또 부지런히 그러면 네. 동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네. 와, 경상도 쪽에서는 참패했죠. 지방선거에서. 그렇긴 하죠. 단체장 중에서는 남해 돌경을 다 남해, 뺏겼죠. 네. 남해 군수니까 남해 군수죠. 네. 한 분만 됐고 네. 나머지 경남에서 뭐 그렇 광역은 뭐 네. 다 끝났고 기초도 다 뺏기고 그렇죠. 이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네. 시간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청년 후보자들을 좀 보면서 네. 뼈아픈 결과값이었지만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돋아나는 새싹들을 좀 발견했고요. 또 특히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임미애 후보. 사실은 정당보다는 그 후보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 거의 20% 이상의 경북에서 그렇게 근데 20%지 뭐 그게 뭐 29%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 네. 출발이 좀 늦기도 했고요. 그런데 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경북이라는 곳에서 민주당이 20%를 차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금 더 물론 이제 더 많이 개선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좀 인물을 통해서 저희가 쇄신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인물을 통해서 좀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발견은 한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발견의 끝이 아니고 이제 발견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의 지점이 남아 있는 부분이겠죠. 저는 그냥 여당 대표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그 전에도 여당 대표 중에서 참 넌센스 같은 분들도 있었고 뭐 존재감이 없는 분들도 네.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뭐 당 대표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도 그렇고 또 뭐 자꾸 나이 얘기한다고 뭐라고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나이가 주목받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정치인인데 그럼 두 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준석 당대표의 1년 어떻게 보십니까? 임 대변인. 저는 뭐 당연히 공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공의 경우에는 뭐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대선과 지선을 모두 이긴 당대표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그걸 부인할 수 있는 분은 물론 부인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내. 근데 그걸 부인하는 부인하는 분은 건 어떤 논리입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없으면 더 크게 이겼다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무적의 당신이 논리입니다. 후보도 아니고 지면은 네.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네. 이기면은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건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무적의 논리예요, 사실. 뭐 그러네요. 비겁한 논리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런 것 이외에도 사실 뭐 당직을 토론 배틀을 통해서 뽑는다든지 개방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지금 PPAT 공직 자격 평가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든지 또 앞서 임미애 후보의 사례도 언급해 주셨지만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호남에서 이제 전남과 전북 광주에서 모두 15%를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네.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는 작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대선 당시에 보면 막 이준석 대표한테 왜 자꾸 호남 가냐 지금 뭐 영남 가서 집토끼를 잡아야지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결과가 쌓여서 지금 15%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15를 해야 다음에 20, 25를 하는 거죠. 네, 물론 네. 지금도 당내에서는 15%밖에 안 나오는데 왜 가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공격을 하는 건 좀 비겁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공으로 저는 박수 쳐줘야 된다 생각하고 뭐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저는 PPAT 잠깐 언급했었는데 PPAT가 저는 시험의 난이도를 보고 좀 놀랐어요. 변별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또 자세히 뜯어보면은 시험이란 형식은 충족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좀 아쉽다. 원칙대로라면 시험을 보고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광역의원의 기초의원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은 후보도 공천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실효성 측면에서는 약간 아쉬웠다. 물론 이거는 공관위의 어떤 잘못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런 것과 그러나 새로운 시도는 주목할 그렇죠. 만하네요. 뭐 시도 네. 자체는 당연히 좋았던 것이고 다만 제 기준으로는 더 가열차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정말 제대로 자기 정치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저는 기대됩니다. 사실 지난 1년간은 대선과 지선이라는 결과를 냈어야 되는 대표였기 때문에 좀 자신의 색채를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의 색채는 저거보다 더 센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네. 다른 분들은 너무 세다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네. 앞으로 1년이 좀 더 기대됩니다. 임승호 대변인은 공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는 별로 없다고 공만 계속 얘기하지. 좀 잘 캐치하셨네요. 좋습니다. 과는 공.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 네, 네. 아니 뭐 공이 있으면 또 공도 얘기해 주시고요. 아니 주목할 만한 당 대표가 생겼다라는 건 뭐 한국 정치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자 홍서윤 네. 대변인의 말씀 듣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뭐 저희 당은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들에 말씀하신 대로 공과 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그 청년 세대로서 이준석 대표께서 보여줬던 어떤 그 되게 돌진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은 사실 의미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0대 이하, 그러니까 30대, 20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자라날 10대들이 마주하는 정치 현장이 과거에 이제 지역주의 색이 굉장히 옅어지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옅어지는 과정을 좀 더 빠르게 좀 당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에서도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뭐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에서의 상황을 쭉 봤을 때 여전히 그 30대 대표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께서 20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 연령주의적인 문제들을 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마주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건 어떤 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와 그 정진석 그 의원께서 굉장히 크게 네네 나이 네. 네, 뭐 소위 말하는 뭐 싸가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네, 그러니까. 자극적인 언행들 많이 쓰셨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좀 젊은 리더십들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추진하는 과정에 좀 걸림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공감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었죠. 굉장히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박지원 전 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돌파를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고 그 과정에서 사실 부대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의미 있는 또 기록들을 남기기도 해서 조금은 저는 이게 뭐 어떤 정당적인 측면보다는 정치 어떤 전반에서 좀 청년 리더들과 그다음에 또 다른 그룹들과의 좀 소통 그다음에 좀 변화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홍 대변인께는 죄송하지만 이준석 대표하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네, 이분은 자기 힘으로 당 그쵸. 대표가 네, 됐고 전당대회에서 네. 이분은 비대위 체제에서 네. 이제 소위 뭐죠 제가- 선택을 받은 네. 거여서 좀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시도라는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고요. 홍소연 대변인은 저 젠더 갈라치기 이런 거를 네. 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셔서 아 역시 젊은이들의 마음은 여기 가 있는구나. 근데 뭐 이준석에게 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그렇진 않고요. 드는데 젠더 네. 갈라치기가 대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네네. 결과 아닙니다. 그걸 유도하려고 그렇죠. 하는 근데 건 뭐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네. 젠더 갈라치기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또 한편으로 또 봤던 문제죠. 왜냐하면 어쨌든 시제적인 요구는 갈등보다는 좀 더 화합을 하고자 하는 네. 욕구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네. 저 그 나이 드신 소위 정치 선배들이 뭐 너 나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제가 사석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나이 먹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나이 먹을 수 있고요. 아무런 지적 활동을 안 해도 공동체를 위해서 단 1시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나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나이 가지고 뭐 상대를 윽박지르거나 또 나이 가지고 평가해 주면 저는 그거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어떤 길을 굉장히 빨리 갔다면 네. 그건 격려하고 박수 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1년 또 주목해서 보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 정치도 같이 발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